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오늘 오토캐스트 이다일 편집장님과 함께 포드의 새로운 익스플로러를 시승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승을 해보셨죠? 네. 먼저 운전을 왜 웃는 거지? 왜 웃으시죠? 왜 웃는 많은 거지? 생각이 드셨나요? 아, 익스플로러구나. 익스플로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뭐 굉장히 차는 무난하잖아요, 이게. 글쎄요. 왜냐면 아까 저는 먼저 뒷좌석에 타고 왔었기 때문에 아, 이게 이렇게 무난한가, 시작되는구만. 무난한가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렇구나. 아, 그럼 이제 자막 쳐줘. 포드 관계자라고. 포드 관계자요? 시승한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럼. 일단 저는 디자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디자인이 좀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알차게 바뀌었. 은근히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완전히 바뀐 건 아니고 네. 뭐가 조금씩 바뀌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많은 판들을 교체했구나. 네. 그런 게 보이죠. 근데 막상 멀리서 이렇게 조금 보면은 큰 차이는 안 난다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멀리서 보면 이거 누가 봐도 익스플로러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드니까. 근데 그렇게 변화를 시켜준 거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 바꿔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멀리서 봐도 아 저거는 그냥 익스플로러, 가까이서 보면 완전히 다르네. 맞아. 예전 티볼리 에어가 나도 멋있는 SUV야 이러면서 익스플로러를 갖다 옆에다 붙였었거든요. 그 라인들을 계속 유지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는 누가 봐도 익스플로러다. 이게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게 ST라인 새로 추가된 트림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위에 플래티넘, 원래 판매가 되고 있었던 플래티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트림이 같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두 개가 사실 디자인적인 차이가 크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한데 좀 반짝거리면은 플래티넘, 검은색 무광으로 검은색으로 만들었다 이러면은 ST 라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ST 라인이 요즘 트렌드에 좀 더 맞고, 뭐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까맣게 칠하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그거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ST 라인하고 플래티넘으로 구분을 하면서 몇 가지 차이점을 둔 건 좋은데 약간 좀 의외의 차이점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ST 라인에는 21인치 휠을 껴주고 플래티넘에는 20인치 휠을 껴주고. 그렇죠. 오히려 더 저렴한데 ST 네. 라인이. 근데 실제 가격도 그렇고 근데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플래티넘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타고 온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20인치가 21인치보다는 승차감에서는 더 장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디자인은 확실히 20인치 휠의 디자인이 더 멋졌는데 사이즈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좀 단단하잖아요. 지금 따닥따닥 하잖아요. 이게 여기 21인치에서 한 단계만 낮춰도 꽤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줄 것 같긴 한데, 예쁘기는 그 1인치 차이가 눈으로는 티가 나거든요. 이게 그쵸. 딱 봤을 때 이거 뭔가 예쁜데 꽉 찼는데. 그러니까 플래티넘 트림에서는 그릴하고 위에 루프렉하고 도어 옆에 사이드 실 부분하고 이제 앞에 립 부분에 이제 크롬 라인을 더 추가를 해줬는데, 이게 크롬이 아직도 고급스러움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고급은 아닐 거예요 지금은. 크롬이 카본 이런 것도 사실 고급스럽다고는 안 하잖아요 이거를. 그쵸. 뭐 돈 많이 들었겠다, 고성능이다, 가볍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고급이라고 하기에는 예전부터 좀 그랬어요. 실내는 어떻게 보세요? 실내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포드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한 70% 정도 한 것 같은 느낌? 아, 70%요? 예를 들면 포드에 이거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큰 스크린을 가진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지만 포드 F150만 해도 막 여기에 14인치 막 이런 거 들어가니까, 그것도 세로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까지 안 넣은 이유가 뭐 없어서나 몰라서 안 넣는 건 아닐 거예요. 그쵸. 가격 때문이겠죠. 여기는 이 정도면 되겠다. 근데 뭐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스크린 해상도 되게 좋아요. 터치 반응 속도도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사실 익스플로러 하면은 패밀리카로 많이 쓰잖아요. 뭐 여행을 가던가 캠핑을 가던가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사실 이렇게 단이 되게 많이 나눠져 있는 게 이게 공간의 활용성하고 조금 다른데, 이게 꼭 다단화가 많이 돼 있다고 표현한 건 아니잖아요. 뭐 다단화는 사실 만드는데 돈 많이 들고, 글쎄요, 요즘에는 단을 많이 줄이고 있는 트렌드긴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사실 공간은 넓게 주고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실제로 쓰기에는 불편한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단을 여러 개를 만들어 주니까 쓰기에는 더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익스플로러 디자인을 보면은 되게 미국스러운 게, 그 사람들 생활하는 거 보면은 모는 여기에, 모는 여기에 정확히 딱딱 집어넣는데, 이 차이도 그런 게 있어요. 컵홀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놓는데 이런 거를 완벽하게 딱 구분을 해놨고, 속에 다른 액세서리를 넣을 수 있는 수납함은 뚜껑까지 달아놨어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는 게 미국 차의 특징이랄까? 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사실 요즘 뭐 한국 차들이 여기서 좀 벗어난, 좀 더 다른 형태의 뭐 이게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새로운 것들을, 이게 뚜껑도 앞뒤로 열리고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통의 차를 만들던 차들 브랜드들보다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강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포드나 이런 회사들은 그런 강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하던 데에서 좀 더 그냥 괜찮아 보일까? 편하게 쓸 수 있을까? 익숙한 대로 그대로 써보자. 이런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ST라인하고 플래티넘 사이의 차이 중에 하나가 오디오 개수였잖아요. 스피커 개수. 네, 스피커 개수. 뱅앤올룹슨이 들어가 있는데 플래티넘에는 스피커가 14개, 이 ST라인에는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4개 차이가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고, 이제 별로인 스피커면은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쵸. 아까 들어보셨을 때는 어땠어요? 플래티넘은 못 들어봤지만, 이게 뭐 지난번에 신차 출시 리뷰에서도 한번 저희 채널에서 말씀드렸는데, 뱅앤올룹슨이 들어가고 스피커가 10개 들어갔는데 막 대단히 깔끔하고 뭐 이렇게 선명하고 이런 소리를 들려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비에노 이 마크만 봐도. 그렇긴 한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그 포드의 뭐 락이나 팝이나 이런 음악을 듣기 좋은 튜닝을 하고 있어요. 비에노를 가지고 보통 그런 튜닝들은 고급 라인에선 많이 안 하는데, 이거는 선명하고 깔끔하고 깨끗한 이런 소리가 아니라 신나게 탈 수 있는 팝 같은 거를 들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세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러 갈 때 좋은 오디오 세팅을 해둔 거네요. 그렇죠. 젊은이들 클럽 가듯이 아파트 틀어놓고 가는 거지 이제. 그 아파트가 요즘 아파트인가요? 옛날 아파트가? 구축이죠? 둘 다 틀어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아파트라도. 그리고 이번에 KT랑 협업해서 만든 내비게이션이 들어갔습니다. KT인데 일단 그래픽은 엠피온? 메퍼스? KT가 내비가 있었어 근데? 예전에 있었어요. KT에서 무슨 내비를? KT가 직접 만든 건 아니었고 다른 데서 만든 거를 인수해서 무슨 KT 내비로 만들었다가 그걸 또 팔았을 거예요. 신기한 일이. 그래서 많이들 모르시는데 이게 의외로 길 안내를 잘 해주는 내비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네가 KT랑 내비게이션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의아한 거죠. 요즘 트렌드는 T맵 아닙니까? 저는 T맵을 안 씁니다. 자꾸 길을 엉뚱한 데로 알려줘요. T맵이 지난번에 사람들 막 모으기도 하고 논두렁 논두렁에다가 논두렁 카밋. 그 사실 포드가 이런 거에서는 약간 좀 불친절한 거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막 친절한 브랜드는 아니었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그게 다 터치 스크린 안으로 물리 버튼을 줄이고 다 터치 스크린 안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 포드는 차종별로 많은 이런 것들의 통합을 만들어 놓은 회사가 아니라서 네. 사실 되게 크고 비대해질 수밖에 없고, 보통에 보면 뭐 토요타나 현대기아 특히 더 그렇고 테슬라 같은 데는 굉장히 극단적인데, 거의 모든 차에 거의 모든 같은 부품 비슷한 것들을 쫙 쓰잖아요. UI도 그렇고. 네. 근데 포드는 머스탱 다르고 익스플로러 다르고 픽업 트럭들 또 다른 거 갖고 있고 완전히 다른 것들이 많아요. 물론 OS는 같은 거지만 이런 버튼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업군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쓰고 있어서 스포츠카의 것, SUV, 세단, 트럭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타본 걸로는 트럭 것들 완전히 새로 변해서 되게 좋았고, 네. 스포츠카 머스탱 같은 것들도 UI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 익스플로러가 아직은 좀 가장 최근의 것으로 바뀌진 않은 것 같아서 부분 변경을 하면서 많이 좀 따라오긴 했고 스크린 많이 쓰고 하긴 했는데, 이런 버튼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다음 세대에서는 SUV니까 이런 안으로 많이 집어넣어 버리지 않을까 예측이 돼요. 근데 이거 미국 소비자들이 이 버튼 없어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신차 평가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막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넣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새롭게 뭘 아직은 하지 못했고 그런 상태라고 봐야죠. 가만 보면 얘네는 쓸데없는 거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필요한 게 조금 부족한 경우는 있어도 쓸데없는 게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자동차 대중화를 시작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100년 넘게 차를 만들다 보니 자기들의 고집도 있고 노하우가 있는 거죠. 뒷자리가 편해? 앞자리가 편해? 저는 뒷자리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래? 비리님은 어떠세요? 뒤가 더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번에는 포드 익스플로러 ST 라인 2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2열을 먼저 타봤어요. 그래서 소감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앞좌석에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신 분은 오토캐스트 이다일 편집장님이십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이다일 편집장님이 운전을 하시는 거를 지금 뒤에서 계속 타면서 왔는데, 생각보다는 편하다라는 느낌, 승차감 자체는 편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뒤쪽에서 계속 뭔가 삐그덕삐그덕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아까 조금 살짝 확인을 해본 걸로는 3열 쪽에 옆에 있는 저 실내 내장재가 계속 떨리는 것 같은데, 저걸 아까 살짝 눌러줬을 때 저런 소리가 싹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조립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마감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열만 두고 봤을 때 2열 안에서는 저렇게 찌그덕거리는 소리 같은 것들은 지금 안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3열에만 문제인지 다른 차들은 2열도 소리가 나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게 ST라인이기 때문에 2열 시트가 캡틴 시트 형태로 들어가 있는 총 6인승의 좌석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2열도 벤치 타입이 되고 가운데 시트가 더 들어가면서 7인승 시트가 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6인승 시트로 되어 있는 게 사용에는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가운데를 통해서 뒤쪽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무언가 짐을 더 굉장히 긴 거를 싣는다고 했을 때도 가운데가 비어있는 게 조금 더 좀 편리하게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6인승 형태를 조금 더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운데가 조금 올라와 있어서 트렁크 쪽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싣거나 할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발 부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금 올라온 것 때문에 발이 걸리는 느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차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 발의 공간이 뭔가 걸려서 불편하다던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발에 걸리는 느낌들은 있기 때문에 생각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은 꽤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도어 쪽에도 아래쪽 위쪽에 골고루 컵홀더 같은 거 있고, 가운데도 컵홀더 있고, 뭐 포켓이라든가 아니면은 손잡이 쪽에도 이제 약간
수납함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은 잘 해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조절할 수 있는 공조기나 열선 시트, 그리고 220V나 USB 충전 포트까지 여러 가지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상의 편리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불편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포드가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디지털 커넥티비티를 굉장히 강화를 했다라는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충전 포트가 많다고 이게 연결성이 강화가 되는 건가는 잘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계속해서 보면서 뭔가 심심한 무료함을 달랠 수 있다가 그거라면은 그거는 오케이인데, 커넥티비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였으면 뒷좌석에 뭔가 인포테인먼트 모니터 같은 거라도 더 달아줬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성이나 확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포인트들은 있는 것 같아요. 시트는 앞뒤로 슬라이딩도 되고 이제 리클라이닝도 되는데 요 움직이는 범위가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한 덩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꽤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제가 앉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도 그렇게 막 부족한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썬루프가 꽤 크게 장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타보면은 2열 머리 바로 위쪽에서 이 썬루프가 끊기거든요. 그래서 개방감이 확실하게 좋은가라고 했을 때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뒤쪽까지 열어줬으면은, 많이도 아니에요, 한 5cm? 정도만 뒤로 밀어줬으면은 3열 머리 공간도 확보를 하고 2열에 대한 머리 공간에 대한 답답함도 조금 줄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 롤이 말리는 부분이 2열의 머리 바로 위쪽에 있다 보니까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키 자체가 크신 분들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만 더 뒤로 갔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 그게 조금 드네요. 그 외 부분들은 사실 소재나 이런 것들이 포드가 굉장히 프리미엄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정도의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링컨의 차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포드의 바램과는 다르게 이제 만져지는 촉감 같은 것들은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우레탄, 레자, 플라스틱 이런 것들 조금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소재들을 그냥 골고루 잘 갖다 썼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트의 가죽이나 이런 것들도 느낌들이 막 좋은 가죽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이 좀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 차의 가격대가 6천만원 중후반대, 7천만원대 그 가격대가 책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돈 주면은 살 수 있는 다른 경쟁 모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때 부밍이 있어 이게. 부밍 얘기를 하셨으니까 주행 이야기를 해보면, 포드가 이 엔진 참 열심히 잘 쓰는 것 같아요. 여러 모델에 2.3 에코부스트가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10단 변속기. 근데 출력은 또 다 달라요. 조금씩. 네,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일단 익스플로러는 304마력을 발휘를 하더라고요.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은 출력인데 이전에 판매를 했던 게 3000cc였잖아요. 예전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PHEV까지 있었으니까 파워트레인 세 가지 있었는데 PHEV는 없어졌고 이제 2.3으로 다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배기량 높은 거를 또 선호하셨던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엔진이 작아진 거, 엔진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호불호가 분명 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 익스플로러는 6기통이지 이런 분들이 아직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미 전 세대에서 끝났단 말이죠. 그런 얘기들이. 이 에코부스트로 나머지 커버할 수 있다고 포드가 발표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소비자들의 생각에는 미국 차는 고배기량, 다기통, 우르릉 하는 재미, 그거를 좋아하시죠. 네. 근데 저도 얼마 전에 머스탱 타면서 느꼈는데 2.3 엔진을 얘네도 이제 오래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안 것 같아요. 2.3도 스핀도 잘 나고
그러니까 뒷바퀴로 힘을 잘 쏟아주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익스플로러는 또 이제 토잉 끌고 다니는 거를 많이 해야 되는 차잖아요. 맞아. 그런 거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오늘은 못 해봤지만 또 그런 기대는 또 들어요. 그 2.3을 가지고 튜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머스탱에 들어간 튜닝과 여기에 들어간 튜닝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그 스포츠카에 맞춘 것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근데 이거 처음에 에코부스트 들어간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그쵸. 이 큰 차에 덩치는 이만한데 그것도 가솔린을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거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하죠. 그러니까 아빠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족들은 편하게 탈 수 있는 차. 다들 그러려고 이거 사는 거 아닙니까? 익스플로러는 가족들 태우려고. 그렇죠. 어디 가서 덩치에 안 꿀리고 수입차고. 하차감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플래티넘 같은 차들보다는 좀 더 이렇게 인상이 강한 네. ST 라인이 잘 팔리긴 할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가격대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ST 라인을 구성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도 6천만 원 중후반대 근 7천만 원의 금액을 줘야 되긴 하지만 팰리세이드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값이 오를 거잖아요. 좀 이따 깎아줄 거 준비하고 하지 않았을까? 팰리세이드 프로비 한 6천 간다 그러면은 얼추 그래, 비슷하게 맞춰서 6,300까지는 어떻게 맞춰볼게 이런. 익스플로러 이 차는 진짜 많이 팔렸는데 네. 그렇게 뭐 말썽 부리고 뭐 사고 나고 문제 일으키고 이런 게 거의 없었단 말이죠. 익스플로러의 2.3이 처음 적용되기 시작했을 때는 딱 이슈 그거 하나 있었어요. 견인할 때 힘을 못 낸다, 출력 빠진다. 되게 옛날 얘기인데 그것도 부분 변경 거치면서 사라졌거든요, 그 얘기가. 미국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그거에 이게 또 장점이 꽤 있는 차인데 우리나라에서 크게 못 느끼죠. 견인고리도 이거 기본 장착돼 있을걸요? 네. 견인고리까지는 아니고 연결하는 걸 수 있는 뭐라 그러죠? 연결할 수 있는 구멍까지는 뚫려 있고 구멍. 네. 마지막 그 볼헤드 고리는 없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유럽형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게 또 카라반을 미국 거를 우리나라에 못 쓰니까 카라반 네. 같은 경우 미국 카라반 가져오면은 가전제품 같은 거 아무것도 못 쓰니까 전기도 못 꽂고. 네. 그래서 유럽형이 대세긴 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끌고 다니는 카라반이 그렇게 큰 게 잘 없어서 사실 익스플로러가 원래의 그 가치 같은 것들, 장점 같은 것들이 많이 부각이 못 되는 환경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빡세게 타도 되는 차인데 네. 뭐 우리나라가 차를 되게 아껴서 타고 깔끔하게 타는 편이지. 선배가 생각하시는 시승해봤을 때 느낀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단점을 하나만 꼽자면 이 인터페이스가 통합이 좀 안 돼 있다. 요즘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추세인데 그게 좀 단점인 것 같고, 뭐 그냥 익숙하게 카플레이를 계속 쓰면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사실 뭐 트리 컴퓨터 이런 거 잘 안 만지니까 실제 그쵸. 사면 일단 꼽자면은, 굳이 꼽자면 그런 게 있고, 장점을 꼽자면 이 차의 경쟁 모델을 딱히 비교해 보자면 이 정도 상품성 갖고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네. 동급 차 해봐야 뭐 혼다 파일럿, 그 다음에 뭐 토요타 하이랜더, 그리고 우리나라에 팰리세이드가 비슷하긴 한데 아직 없으니까, 지금 모델 체인지 되기 직전이니까. 그렇다고 막 뭐 모하비 이런 거 갖다 붙이기도 애매하고 지금은. 그쵸. 그러니까 이게 포드 익스플로러가 부분 변경을 요 정도 하는 이유는 경쟁 모델로 봤을 때는 이거 꽤 가치, 상품성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 모아놨을 때. 그래서 막상 요 급의 차 고르려고 하면은 되게 괜찮아 보일 것이다 라는 게 있지만, 우리나라에 뭐 좀 더 전기차라든가 좀 더 작은, 더 많이 팔리는 세그먼트,
스포티지 소렌토 뭐 이런 차들 보면은 좀 더 좋아 보이니까 좀 아쉬운 것들은 있겠다. 그래서 절묘한 그 세그먼트에 위치한 가격대랑 이런 게 지금 이 익스플로러 ST는 특히 굉장히 절묘하게 포지션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사실 이런 차를 타시는 분들은 특히나 세대가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조금 티를 내고 싶어 하실 것 같거든요. 내 차는 새 차야, 새로 나온 거야를 약간 좀 강조를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하게 다가오긴 하지만 그런 티가 조금 덜 난다? 그게 조금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장점은 너무 오랫동안 아이콘으로 잘 자리를 잡아왔다 보니까 바뀌었으면은 그냥 더 좋아졌겠지라는 약간 좀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좋았으니까 이번에도 좋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주는 차. 어느 정도 네. 확실하겠다. 못해도 이 정도는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대치를 잘 안 깨는 차.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 편집장님과 함께 포드의 새로운 익스플로러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이 조금 다르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상품성이 좋은 편이다 라는 거는 비슷한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밀리 SUV를 사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익스플로러를 한번 같이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팰리세이드가 뭐 곧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차에서는 하이브리드를 조금 기대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주문을 못 하시게 되면은 되게 많이 대기가 늘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빨리 했다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가끔 말씀하시는 그 베타 테스터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주문하고 얼마 안 있어서 금방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좀 적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이브리드가 아니어도 괜찮다 라고 하신다면은 익스플로러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승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토캐스트 구독